안녕하세요. 다운 애니어그램 나무입니다. 오늘은 애니어그램으로 보는 금쪽이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애니어그램 전문가 정쌤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지난번 우리 녹음 때도 눈이 펑펑 왔었는데 네네. 이번 주에도 또 눈이 정말 많이 왔잖아요. 네. 굉장히 순식간에 녹기는 했지만 네. 제 기억에는 눈이 이렇게 펑펑 오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애들이 좀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놀이터하고 이제 사람 없는 공터에서 눈도 안 녹고 그래가지고 정말 몇 년 만에 구석에 있던 썰매를 꺼내서 네. 태워주고 그렇게 시간 보냈는데요. 네. 이제 좀 나이가 들어 그런지 한번 썰매 태워주고 들어오면은 네. 내 몸이 쑤시고 힘들더라고요. 아유, 그러니까요. 선생님 어떻게 좀 지내셨나요? 저는 눈 펑펑 오는 날 네. 지방에 갔다가 올라왔어요. 아. 서너 시간을 차에서 묶여 있었는데 네. 근데 그게 막 뭐랄까 싫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막 폭설이 내린 것처럼 하얀 눈이 막 도로나 막 산에 막 다 이렇게 덮여 있는데 네. 되게 인상적이고 그 차에서 혼자 음악 들으면서 있는 시간이 이것도 되게 좋네. 혼자 있을만 하네. 좀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발상이네요. 우리가 이제 올해 21년에는 네. 또 어떤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사실은 살짝 기대도 되면서 네. 사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뭐 저희도 똑같거든요. 코로나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맞아요.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어떤 또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오늘 이제 우리가 또 이야기 나눌 금쪽 같은 네 새끼 이야기인데요. 사화에 나오는 금쪽이 네. 는 어떤 이제 모습들이 있었는지 선생님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사화에 나왔던 금쪽이 네. 4남매 이야기였어요. 네. 엄마와 아빠, 그다음에 이제 4남매가 나왔는데 첫째 딸 금쪽이 이야기죠. 네. 이번 금쪽이 소개에서는 이제 금쪽이에게 물어봤을 때 인터뷰하면서 좋아하는 걸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네. 보통 이제 아이들에게 너는 무엇을 가장 좋아하니?라고 물었을 경우 뭐 엄마, 아빠, 어떤 대상을 언급하는데 이 친구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어떤 집단을 생각하는 네, 네, 어떤 네. 그런 표현인 것 같았어요. 느낌에 입학후 굉장히 칭찬도 많이 받고 상장을 많이 받은 친구였더라고요. 네. 맞아요. 굉장히 좀 모범적인 모습, 네. 어떤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말씀처럼 이제 처음 소개 인터뷰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네. 이제 자기는 심부름하는 거 좋아한다. 네. 그리고 빨래 개는 것도 좋아하고, 네. 이불 정리 이런 거 했을 때 네. 아빠가 칭찬해줘서 좋다 하고 이제 자기가 표현을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가족이라고 말씀 아까 해주셨는데, 네. 가족 얘기에서는 이제 엄마는 잘 챙겨주고 아빠는 재밌게 해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울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제작진이 이제 왜 우느냐 하고 이제 물으니까 이제 금쪽이 이제 말로는 자기는 이제 가족 얘기를 하면은 가족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 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장면 좀 보면서 저 금쪽이는 좀 어떤 좀 복잡한 심정이 있어서 눈물이 났을까. 아이의 말 그대로의 어떤 그 생각보다는 네. 아이가 뭔가 복잡한 심정이 좀 있어서 좀 눈물이 좀 보였나 하는 좀 의구심 같은 게 좀 들었고, 네. 그래서 저 아이가 좀 그대로 속마음보다는 어쩌면 저 인터뷰 자리라는 걸 아이가 아는 나이였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해야 되는 말을 좀 하고 있는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이제 모범적으로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그것을 행동하는 모습 같은 거죠. 그렇죠. 이번 금쪽이는 이제 가족들을 전부 지극히 소중히 여기는 마음, 네. 저는 그런 마음을 좀 엿볼 수가 있었고요. 더욱이 이 친구가 표현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가족들 이야기를 한다던가 심부름을 이야기할 때 아이의 눈이 촉촉해지면서 슬퍼져요. 네.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는데 이러한 정서는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이제 일하시는 이제 맞벌이 가정이었잖아요. 네. 아빠가 이제 저녁 식사를 이제 준비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아빠가 이제 일을 나가기 전에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엄마가 이제 곧 올 텐데 엄마가 몇 시에 온다. 그리고 밥 먹고 지금 이 밥을 먹고 이제 간식을 그다음 먹어라 여기에 있다.
네. 그리고 간식을 언제 먹어라 하고 이제 아빠가 아이들한테 좀 일목요연하게 좀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때 이제 딴 애들은 뭐 사실 남자애들이잖아요. 이제 큰 누나가 금쪽이고 남자애들은 뭐 그냥 듣는지 마는지 했는데 이제 금쪽이는 좀 안절부절 못하면서 좀 편하지 않은 표정으로 이제 시계를 막 봐가면서 지금이 몇 시지 하면서 네.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이제 애들 간식도 좀 책임져서 먹일게 하고 이제 아빠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 부분에서 이 금쪽이가 이제 동생들 돌보는 굉장히 책임감이 있구나 네. 하는 좀 느낌을 받았어요. 아이가 아빠의 전달상이 이제 들어올 때 네. 매우 동조를 잘하는 모습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좀 그 부분이 좀 주의가 많이 갔어요. 네. 아빠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인다던가 잘 듣고 있다. 굉장히 몸짓을 하는 형태의 네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아이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아빠 나만 믿어 하면서 이렇게 주의를 끄는 형태의 모습 같았거든요. 그래서 큰아이 이제 금쪽이는 엄마 아빠랑 동등하게 자신도 그런 역할을 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아이다운 모습보다는 애어른 같은 모습으로 이미 좀 자리를 잡은 그래서 동생들을 보살피고 그렇게 집안일을 열심히 해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기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죠. 근데 또 복잡한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이 네. 이제 집을 이제 아빠가 나가면서 아빠가 딱 한마디 던지고 가잖아요. 네. 이제 금쪽이가 이제 아빠 내가 잘 챙길게 하고 이제 아빠 눈 보면서 이제 반응하면서 아빠한테 얘기하니까 네. 아빠가 성질 내지 말고 그냥 애들 가만히 놔둬. 그러고 이제 말하고 가버렸잖아요. 네. 아마도 이제 이 부분을 좀 미루어 짐작해 보면 네. 금쪽이가 엄마 아빠 없을 때 이제 애들 챙기면서 좀 힘이 들겠죠, 당연히. 그럼요. 어른들도 힘든데.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화도 내고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금쪽이가 좀 힘들지 않았으면 해서 그냥 편하게 있어라 하고 이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의도상으로는. 네. 근데 또 다르게 들으면 이제 금쪽이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애들한테 괜히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금쪽이한테는 좀 비난하는 것 같은 느낌을 금쪽이가 네네네.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를 주어야 할 부분은 네. 아빠가 아이에게 한마디를 해서 금쪽이가 살짝 움츠린 듯한 네. 마음을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감정선을 본인이 유지하지 않고 바로 자신이 해야 되는 역할로 되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그렇죠.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아이들은 자기의 어떠한 감정을 만나게 되면 그 감정을 표현하거나 칭얼대거나 뭐 불평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합니다. 하는데 이 아이는 그러한 나이에 그런 표현은 당연히 없거니와 해야 하는 것으로 바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적응해버리는 네. 그러한 형태의 어떤 행동이 이미 습관화가 되어버린 게 아닐까 네. 생각이 들었고요. 내 자신의 감정을 다루어야 할 때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그냥 마주하지 않게 돼버리면 많은 어떤 그 당시에 나타났던 그런 감정들은 내 마음에 쌓이게 되죠. 네. 그것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보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자리를 매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 전에 우리 이제 어린이 애니어그램 할 때도 그렇고 네. 아이들이 이제 자기 감정을 좀 인식하는 게 좀 늦는 아이들도 있고 네. 바로바로 이제 감정을 인식해서 반응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네. 이 이제 금쪽이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이 감정을 느꼈을 때 그거를 이제 뭔가 해석하거나 이해하지 않고 네. 그냥 바로 그냥 눌러버리거나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바로 그냥 행동으로 하면서 네. 그게 이제 해소가 안 되는 건 그렇죠. 거죠. 해소가 안 되죠. 그것은 어떤 내가 뭐 처리하지 못한 감정 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처리되지 않은 감정들은 분명히 이제 후에 네. 어떤 모습이나 결과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드러나게 된다. 네. 이제 감정들을 밀어놓으면 네. 그건 나중에 어떤 욕구 불만이라든지 네. 어떤 것들을 폭발을 하던 네. 표현이 되던 하게 된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 일단 이제 또 그 다음 장면 또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네. 금쪽이가 이제 결국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챙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네. 이제 얘들아 밥 먹어 뭐 이건 이제 당연하고 먹기 싫으면 누나가 먹여줄게 하고 네. 먼저 얘기하면서 이제 시간을 계속 체크하는 모습이 나오죠. 아, 그러니까. 아빠가 아유. 이제 얘기해둔 거 이제 자꾸 생각하면서 이제 정작 금쪽이는 이제 그 영상에서 보면은 다른 애들 이제 밥은 막 먹여주고 뭐 애들 먹게 하고 하면서 줄어드는데 네. 금쪽이 밥은 이제 줄어들지가 않고 그대로 있었잖아요. 볶음밥이었는데 동생들이 잘 먹었나 일일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먹지 못한 동생들은 이제 먹여주고 칭찬도 해주고 잘 먹었다, 네. 칭찬도 해주고 하는 네.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뒤늦게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 뒤에 이제 아빠가 이제 얘기했던 그 간식, 과자 먹는 것도 네. 이제 공평하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집도 치우고, 아이들한테 이제 집 정리 다 했으니까 어질럽히지 말라고 네. 이제 엄마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얘기하죠. 이제 음. 동생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이제 난장판이 되고 또 음. 금쪽이가 속상해하는 모습도 보였죠. 그렇죠. 선생님 저 이 장면 보면서 금쪽이가 나이만 어렸지 이제 엄마 역할을 정말 다 하고 있구나. 그렇죠. 100% 이상 하고 있구나 하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네. 이 금쪽이는 자신의 정서를 칭찬이나 관심으로 채우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아이들은 누구나가 칭찬이나 관심이 필요해요. 네. 누구나가. 근데 하지만 그것이 유독 강하게 보여지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자기의 마음에서의 어떤 결핍, 어떤 그것에 대해서 채우게 되면 나는 괜찮다 또는 안정감 이런 형태의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스스로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인식으로 채워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결여가 되고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칭찬을 들었을 때 안심을 하는 그런 형태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쪽이는 가족에게 희생적이고 강한 책임감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에 대한 돌봄 또는 필요를 그냥 지나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아이를 그냥 두시게 되면 아이는 성장하면서 가정에서와도 같이 외부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사실 금쪽이의 모습은 부모한테 되게 편안하고 고마운 아이예요. 네. 이 아이가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양보 안 해도 돼. 그렇게 뭐 집안을 치우지 않아도 돼. 이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버겁겠어요. 애가 넷인데. 그럼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고 네. 오히려 그렇게 해주는 그런 지금의 생활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좀 안타깝네요, 많이. 그렇죠. 네. 그럼 결국에는 선생님 이제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면 네. 아이가 이제 자신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스스로 알고 어떤 느끼기보다는 자아상을 만들어가기보다는 네. 이제 가족, 가깝게는 가족, 아는 사람들한테 칭찬을 들으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자아상 아니면 만족감 이런 것들을 채운다. 그렇죠. 대체해서. 대체해서 채운다. 칭찬 받았으니까 다행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칭찬을 못 받는 어떤 상황에서 좀 불안해하고 불만족스럽고 약간 그런 모습들도 생기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금쪽의 경우에는 침대에서도 계속 얘기하잖아. 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 자기가 계속 이만큼 했다라는 거, 뭐 그런 거를 쉽게는 자기가 했던 업적, 그럼요. 그런 것들을 계속 거론하는 것은 칭찬을 해라. 나한테 좀 긍정적인 피드백을 달라. 이런 것들에 대한 하소연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칭찬 받을 때까지 그 얘기를 한다. 그럼요. 외부에서도 이제 그렇게 지낼 수 있게 된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충족이 제대로 이제 스스로에게 어떤 자아인식이 되지 않을 때. 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또 아까 이제 말씀처럼 이제 엄마가 이제 집에 오고 금쪽이가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네.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침대에 누워 있어요. 맞아요. 계속 치우고 또 치우고 잔소리하고 하다가 침대에 그 시간에 딱 누워 있잖아요. 엄마가 왔는데 얼굴도 안 내다보고 침대에 누워 있죠. 네.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쉬고 있고 엄마한테 오늘 동생들이 어땠는지 침대에서 말로만 네. 동생들이 어땠고 자기가 밥 먹였고 자기가 정리해 놓은 거 애들이 어질러 놨고 막 이런 얘기를 줄줄줄 하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엄마는 이제 장 봐서 물론 일하고 오셔서 힘드시겠죠. 근데 장 봐서 이제 사온 물건들은 이제 주방에서 정리하고 정작 이제 엄마 아빠 없을 때 정말 그렇게 고생했을 네. 금쪽이한테는 아예 이제 가보지도 않잖아요. 네.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이가 딱 그 찰나에 맞춰서 가서 누웠어요. 그러게요. 자연스러운가요? 보여주기 위한 건가요? 그쵸? 조금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 좀 강화되어 있을 수 있다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금쪽이는 자신이 한 일들에 대해서 엄마한테 계속 전달을 해요. 그리고 어떠한 관심도 물론 받지는 못합니다. 금쪽이는 한숨을 한 번씩 쉬는 장면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성향의 아이는 지나친 책임감이나 계속해서 타인들에 의해서 자기가 맞추려는 하는 그러한 에너지들이
많이 소모가 되고 있어요. 네. 체력적으로. 굉장히 근데 체력적으로 소모가 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고 계속 그렇게 애쓰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근데 하지만 엄마에게만큼은 또 엄마가 알았으면 좋겠고 엄마한테만큼은 보살핌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게요. 아이가 그 정도로 누워서까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엄마가 와서 오늘 어떻게 했어 이렇게 했어 하면서 좀 뭔가 소통을 해주는 아마 그러한 욕구가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문득 근데 든 생각이 이제 네. 떠오른 생각이 집에 왔는데 이제 엄마가 아이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남동생들이 얼마나 또 어지럽혔겠어요. 네. 걔가 이제 아무리 막 치우고 다닌 거는 사실 엄마가 없을 때 하니까 이미 집은 어질러펴져 있고 금쪽이는 누워 있고 그러면서 난 힘들다 하면 이제 엄마가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피고 하는 분이라면 아 얘가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했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이제 엄마는 아이가 좀 뭐랄까 느낌에 좀 엄살 부린다 내지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한 것 같지 거를 않다. 그렇게 하고 오해하고 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애써서 누워 있는 애라면 몸이 아프다 아픈 거에 준하게 이제 엄마가 가서 얘기하고 할 텐데 제가 또 저러는구나 이렇게 약간 엄마가 되게 시크하게 반응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뒤에도 이제 엄마의 어떤 이력들이 좀 나오긴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얘는 말로만 이러고 힘들다고 말로만 하고 약간 불평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있고 아이는 이미 그런 자기가 어떤 채워지지 않는 정서가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건 아니죠. 네. 이미 동생을 태어나면서부터 그거는 시작이 됐을 거예요. 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렇죠. 아이가 엄마나 아빠한테만 받는 오로지 관심, 오로지 사랑 이것에 대해서 아마 마주할 수 있는 시간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어쨌거나 집을 치웠든 애들을 밥을 먹였든 다 안 해도 그 집에 동생들 셋하고 그럼요. 같이 있는 것만도 굉장히 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뭐 크든 어떻든 간에 그러면 그 부분이 아이가 또 그걸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참 그 부분을 좀 채워줄 수도 있는데 엄마가 참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그쵸, 엄마가 그쵸. 네. 애가 사실 넷이면. 저희도 뭐 애를 다 셋씩 키우는 사람들이지만 네. 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이를 무슨 정신으로 키웠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렇게 애를 셋을 키워낼 수 있었을까? 아니면 걔네들이 그냥 스스로 잘한 걸까? 스스로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애들은. 뭘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밥만 먹였어요. 그때 기억이 없어요. 왜 네. 그런 말 있잖아. 너무 힘들면 기억이 없다고. 네. 저는 좀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다 연년생이라 셋 다. 네, 애들이 크면 조금 그런 생각이 이제 떠오를 텐데 그 안에 또 휘둘리고 있으면 휘몰아치고 있으면 우리 자주 표현하지만 네. 모르겠죠. 네. 엄마도 아마 그런 상황이실 것 같아요. 네.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또 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동생들하고 이제 엄마하고 이제 금쪽이하고 다 모여서 이제 그림 그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금쪽이는 이제 계속 엄마 모습을 좀 그려주고 싶다 하면서 이제 엄마 다리 좀 보여줘 하면서 이제 되게 자세하게 그리려고 꼼꼼하게 막 열중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금쪽이가 꼼꼼하게 이제 노트 정리해 놓은 거가 이제 찢겨져 있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그때 이제 막내 동생이 막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막 그리려던 중이었어요. 네. 그걸 발견하고 그걸 종이를 가져다가 다시 연결해서 붙이려고 이제 대면서 이제 금쪽이가 좀 되게 속상해하는 모습이 좀 보였잖아요. 별 말은 안 했지만 네. 좀 얼굴 표정이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여기 테이프로 붙이면 돼 하고 이제 괜찮아 나중에 붙여줄게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지금도 네. 안 붙여주기도 하고. 네. 그때 이제 금쪽이는 그 찢어진 부분 만지기만 하고 이제 표현도 못하고 못한다기보다 안 하고 있었죠. 그렇지. 아이들이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표현하는데 자기가 속상할 때 이제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하는데 금쪽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표현을 정작 그 상황에서는 표현을 하거나 어떤 행동들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쪽이는 자신이 양보하고 이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제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네. 스스로가. 그래서 금쪽이의 경우 이제 안타까운 건 자신이 표현하는 말들과 자신의 감정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또 해봐야 돼요. 아, 그쵸. 이 부분은요. 자신의 감정이 노출이 된다. 내가 어떤 감정이 얼굴 표정으로 드러난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솔직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진실일 수도 있고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아주 자연스럽죠. 아이들이 뭐 그것을 감정을 조작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인위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감정은 매우 솔직해요. 그래서 감정은 드러나고 있는데 감정과 어떤 현재 필요한 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은 나타나고 있어요. 되게 슬픔이 나타나든 어떤 감정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않고 현재 필요한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이미 패턴화돼 있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해야 된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집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타인의 표정이나 타인들의 어떤 감정, 원하는 것들은 보이는데 나는 내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감정과 연관이 없는 말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이런 것이. 아, 문득 저 사회생활 할 때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약간 이제 나의 감정은 안 하고 싶거나 뭔가 이게 아니다 생각하지만 뭔가 타협하는, 그래서 그냥 좋다 내지는 그러겠다 이제 수긍하는 그런 약간 양상. 그렇죠. 자기를 억누르고 그냥 일에 집중하는. 네. 와, 그게 가정 내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양상들을 우리가 이제 애니어그램을 하면서 네. 우리가 이제 주요 센터라고 얘기를 하죠. 예. 머리와 가슴과 장의 센터를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금쪽이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딱딱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과 어떤 역할에 집중되어지잖아요. 네. 사실 자신의 가슴하고의 연결이 자꾸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된다는 건 내가 내 감정을 인식하지 않을 때마다 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자리 잡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해 나가면 내 가슴에 뭔가 일은 있는데,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그게 어떤 감정인지를 전혀 얼굴이 몰라 하는, 왜 남들은 그의 감정을 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내 감정을 몰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그 감정을 이제 아까 초반에 우리 얘기했던 감정을 일어나도 해야 되는 행동 때문에 감정을 이제 미루다 보니까 이제 그쵸. 계속 남아 있고 남아있고 그것이 지속이 되면서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나중에는 이제 모르게 되는 모르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굉장한 공허함, 굉장히 어떤 뭔가 이 안에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거를 내가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그렇죠. 그러한 형태의 성인들을 우리가 또 이제 많이 만나보고 대화를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러한 모습이 좀 예상이 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웠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그 감정을 만났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환경. 이미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네, 그렇죠. 이미 아이가 이제 4명이 있고 또 엄마도 되게 힘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의 감정을 일일이 다 받아주고 그걸 수용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네. 굉장히 힘들고 너무 체력적으로 저하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이가 본성대로 잘 자라게 해주려면 이 아이가 이제 성격에 이제 묶여서 있지 않게 이제 코칭을 하려면 이제 부모님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아이의 감정 그걸 알아줘야 되는 거죠. 네, 알아줘야 되죠. 네. 그래서 일단은 또 그런 노트 찢어지는 일들뿐만 아니라 네. 또 영상 이제 중반부 좀 넘어가면 아이가 또 이빨 뽑기 싫어서 또 계속 울고 무서워하고 막 침대에 또 누워 있잖아요. 울면서.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애가 맨날 저렇게 징징댄다고 이제 말은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영상 후반에 보면은 엄마도 이제 아픔이 있죠.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그런 마음 질환이 있어서 아빠는 이제 엄마의 건강이 되게 걱정이 돼서 엄마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쉬어라. 이제 아빠가 이제 엄마에게 표현하는 그 사랑의 방식이 그랬었는데 네. 어쨌든 우리 이제 금쪽이 얘기지만 가정 내에서 이제 금쪽이가 겪는 그리고 속상하고 힘들고 무섭고 이빨 뽑는 거 하는 마음들은 전혀 이제 수용되지 못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죠. 아이가 이제 이빨을 꼭 뽑으셔야 되나 봐요. 엄마는 꼭 뽑으셔야 되나 봐요. 덧니날까봐. 아이가 굉장히 울고 네. 무서워하지만 그 감정은 수용되지 않고 뭐 덧니도 하루아침에 나는 건 아닌데요. 그렇죠. 그죠? 그게 그냥 있다고 덧니 나는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서 이제 조율할 수 없는
아빠의 심정도 아마 여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엄마가 이제 수용하지 못한 것 같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저희가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 4화에 나오는 우리가 금쪽이 이제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네. 이제 금쪽의 성향을 좀 정리해 보면 어떤 특성이 네, 있었죠? 애니어그램 상에서 6번의 특징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6번. 아이다운 모습보다는 좀 더 어른스럽고 네. 양보하고 책임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리매김을 이미 하였네요, 아이가. 네. 6번의 아이들은 누군가 한 사람을 향해 주의가 있기보다는 이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가족이든 뭐 학교든 그런 집단의 사람들을 다 챙기고 소중히 하는 마음을 좀 지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또 크면서 희생적이고 네. 계속 희생적인 것들을 하다 보니 이 아이들이 커서 뭔가 좀 자기가 지나온 세월에 대한 어떤 원망 이런 것들을 또 지니게 되는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인을 네. 통해서. 성인 6번 유형들을.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겠고요. 이 아이도 우리가 이런 좀 측면들을 좀 기억해서 네. 아이가 너무 희생적인 거나 책임감을 과도하게 보일 때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좀 자꾸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알려줘야 된다. 네. 이 6번 유형이 사실 그 행동 방식으로 보면 의존형 어린이들이잖아요. 네. 의존형 어린이들의 모습이 약간 주변인들에 대해서 좀 신경 쓰고 주변인 뭐 눈치도 보고 약간 그런 특성들이 비율을 좀 있죠. 맞추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제 타고난 방식이 행동 방식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음. 그 아이가 자신의 행동 방식을 쓸 때 그게 가장 편안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이 친구에게 보여주는 모습 안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그때그때 내 마음이 감정이나 느낌이 나타날 때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기. 네. 아, 이게 어떤 감정이지? 어떤 느낌이지? 기분이나 느낌? 근데 그 느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표현하기. 뭐 글로 표현해도 좋고 말로 해도 좋고 이런 것들을 좀 훈련을 하고 또 아이가 이미 카메라를 의식하는 태도들을 좀 보여줬어요. 네. 그거는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저렇게 해야겠다. 잘하려는 마음을 좀 강화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의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지 않도록 아이와 대화를 하셔서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굉장히 과도하기 때문에 거기서 쓰여지는 에너지가 또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도록 대화를 충분히 나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이제 가슴형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정, 뭐 사랑 이런 게 또 중요하다 보니까 문득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방법은 어떤 걸까 하는 질문이 좀 생기네요.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네. 이 아이가 자기 자신한테 집중을 해야 되겠죠. 네. 나한테 집중하려면 내가 어떻게 집중하는지를 배워야겠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던가 네. 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던가 뭐 아니면은 부모가 우리가 오면 너는 한 2-3시간 또는 잠자리 전까지는 너 혼자 하고 싶은 걸 해도 돼 라면서 좀 자유롭게 아이를 그 상황에서 놓아주던가 해서 다른 것에 주의를 돌려줘야 되죠. 나한테 네네. 주의를. 네네. 지금 아이는 엄마나 아빠에게 또 계속 이렇게 주의가 가면서 엄마가 힘들 것 같으면 빨리 빨래를 개고 아빠가 뭔가 지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역할을 해내고 이런 형태의 좀 기계적인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아이를 좀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1차적으로는 이제 나한테 시선을 가게 네. 한다. 네. 그리고 내가 느끼는 거를 솔직하게 좀 표현하는 거. 네. 내가 싫으면 싫다, 어떻다는 그 감정을 네. 이제 내 마음에 좀 집중해서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도 네. 도움이 좀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녀든지 그 아이가 자신의 모습으로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한다던가 이끌어주는 것은 어떤 그 아이의 단적인 모습만 갖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1차적으로는 시작을 해야 되지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모습들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그때마다 아이에게 좀 더 조율을 해나가면서 긍정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제 우리가 애니어그램 전문가 정쌤과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 4화에 나오는 이제 6번 유형 어린이 행동을 좀 분석을 해보고 양육 방향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이제 지금 들으시는 이제 구독자분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도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금쪽이 사례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